고등학교 검정고시 2021년 1차 기출문제입니다. 과학 1번.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휘어지는 투명한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1. 그래핀 2. 추전도체 3. 네오디뮴 자석 4. 형상 기억 합금 정답 1. 그래핀. 신소재는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보다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거나 기존에는 없던 다양한 장점을 지니는 특징을 가지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그중 그래핀은 탄소 결합 물질로 핸드폰,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을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감을 수 있는 화면은 특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핀 외에도 초전도체와 반도체는 신소재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가지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전기 저항이 낮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만들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TX와 같은 자기 부상 열차,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자기 공명 장치, 에너지원으로 주목하는 핵융합 장치 등에 쓰입니다. 과학 2번. 2. 그림과 같이 분열로 발생한 열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은 1. 핵발전 2. 파력 발전 3. 풍력 발전 4. 태양광 발전 정답 1. 핵발전. 그림과 같이 방사능 에너지를 가지는 우라늄에 중성자를 가하면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물질은 높은 열을 내면서 계속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이때 생기는 수증기를 통해 터빈을 돌려 발전합니다. 파력 발전은 발전기를 바다에 떠있게 할 수도 있고 방파제와 같이 육지에 고정시켜 만들 수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량을 많이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세기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풍력 발전기 맨 위에 프로펠러가 돌게 되고 이렇게 생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발전합니다. 친환경적이고 한번 설치를 하면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약할 경우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산이나 바닷가 근처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환경이 파괴되고 터빈이 돌아갈 때 생기는 소음 또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이용한 반도체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을 이용하는 반도체의 효율이 낮고 넓은 면적의 광집적 반도체를 설치하여야 발전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사무실, 아파트 등에서 보조적인 발전 방식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 3번. 3. 표는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씨의 처음과 나중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 A씨가 모두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아 운동량이 증가하였을 때 기억의 값은 1번 6, 2번 7, 3번 8, 4번 9 정답 3번 8. 운동량 P.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에서의 양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P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됩니다. P는 mv, 충격량 I.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충격량이라 하고 I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I는 Ft.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주어진 3번 문제에서 물체 A, B, C는 모두 같은 크기 충격량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A, B, C는 각각 같은 충격량을 가집니다.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어야 합니다. A는 6 빼기 3으로 충격량은 3이 됩니다. B도 7 빼기 4가 되어 충격량은 같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도 기억에서 5를 빼면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보기 3번의 8kg/s가 됩니다. 과학 4번. 4. 그림과 같이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때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다음 중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다른 조건은 모두 같다. 1.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2. 코일의 가문수를 늘린다. 3. 자석을 더 빠르게 가까이 한다. 4.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게 한다. 정답 4.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게 한다. 전자기 유도. 코일이라고 하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선 다발에 자석을 통과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석이 멈춰 있으면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석을 코일 안쪽으로 움직일 때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을 코일의 안에서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류계의 눈금을 통해 전류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과 같이 코일의 안에서 바깥으로 자석을 움직여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복잡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앞의 그림을 식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V는 전자기 유도 현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높이려면 코일의 가문 횟수를 늘리고 자석의 빠르기를 빠르게 하면 됩니다. 과학 5번. 5.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임의의 원소 A에서 D 중 2주기 2족 원소는 1A, 2B, 3C, 4D. 정답 2, B. 주기율표. 원소를 양성자의 수에 따라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가로는 가장 바깥쪽의 전자수에 따라 구분하며 족이라고 합니다.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세로는 전자의 껍질수에 따라 결정되며 주기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이 1개이면 1주기, 2개이면 2주기가 됩니다. 문제에서 2주기 2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2주기는 세로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찾아야 합니다. 2족은 가로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가 2개인 족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2주기 2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 6번. 6.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물질은 ECO 플러스 C는 ECU 플러스 CO2. 1. 산화구리 2. 탄소 3. 구리 4. 이산화탄소. 정답 2. C. 탄소. 반응물과 생성물. 문제에 나오는 기본적인 물질은 5가지입니다. 구리, 산소, 탄소, 산화구리, 이산화탄소입니다. 구리는 CU, 산소는 O, 탄소는 C로 나타냅니다. 산화구리는 CuO, 이산화탄소는 CO2로 표현하는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산소구리, 이산소탄소가 됩니다. 하지만 화학 반응의 중요함과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결합한 물질을 산소가 아닌 산화로 읽습니다.
그래서 산소구리는 산화구리, 이산소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물질을 물어봤습니다. 화학식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하기 전 물질이라 반응물이라 하고 화살표의 오른쪽은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이라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물질을 물어보았으므로 반응물에 있는 탄소가 됩니다. 즉,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 산화된 물질은 이산화탄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 7번. 7. 다음 중 전기가 잘 통하며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는 1. 구리 2. 염소 3. 헬륨 4. 브로민. 정답 1. 구리. 금속. 문제에서 금속 원소를 물어보았습니다. 금속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금속은 고체 상태입니다. 금속은 또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전도성과 열을 잘 전달하는 열전도성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광택이 나고 잘 펴지는 전성과 가늘게 뽑을 수 있는 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는 1족과 2족에 나타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3족과 12족까지 분포합니다. 전자를 내놓아 양이온이 되기 쉬운 특징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철, 구리, 납 등이 대표적입니다. 7번에서 전기가 잘 통하며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를 물어보았습니다. 보기에서는 1번 구리가 정답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전도성과 빛에서 광택이 나는 금속의 특징을 지니는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과학 8번. 8. 그림은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4, 4개. 전자 배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원자의 구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자는 중앙에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주위를 도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에너지의 분포에 따라 각각의 껍질에 채워집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껍질부터는 8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 이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8번은 그림의 탄소 원자에서 전자 배치를 보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껍질을 다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예외적으로 2개이지만 두 번째 껍질에서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는 8개입니다. 그중 문제에서는 주어진 원자가 탄소이므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수는 총 4개가 됩니다. 과학 9번. 9. 다음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HCl 플러스 NaOH는 기억 플러스 NaCl.
1H2O, 2KCl, 3KOH, 4HNO3. 정답 1H2O. 중화 반응. 화학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화학의 전반적으로 구성 물질을 파악하고 반응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 중요합니다. 단일 원소 A, B, C, D가 있다면 이들은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고 앞쪽에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물질이 뒤쪽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물질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이룹니다. A, B, C, D를 선을 그어 나누면 A와 C는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B와 D는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가집니다. 화살표는 화학 반응 전과 후를 의미합니다. 화학 반응이 있은 후 물질은 상호 간에 교환되어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과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지니는 물질은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반응에서는 플러스인 A와 마이너스인 D가 결합하고 플러스인 C와 마이너스인 B가 결합합니다. 문제에서는 염산 HCl과 수산화나트륨 NaOH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선을 그어 원소를 나누면 앞은 플러스, 뒤는 마이너스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으로 구분됩니다. 중화 반응의 특징은 H+와 OH-가 결합해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Na+와 Cl-가 만나 염화 나트륨이 됩니다. 9번 문제에서는 염산 HCl과 수산화나트륨 NaOH 수용액을 중화 반응 화학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전 물질인 반응물은 염산 HCl과 수산화나트륨 NaOH가 되고 기역과 염화나트륨 NaCl이 반응 후 생성되는 생성물이 됩니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문제에서는 염산 HCl이 산이고 수산화나트륨 NaOH가 염기입니다.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은 물과 염이어야 하므로 염화나트륨 NaCl은 염이 되고 기역에는 물 H2O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역에는 1번 H2O가 정답입니다. 과학 10번.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같은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기체이다. 1. 산소, 2. 암모니아, 3. 염화칼슘, 4. 질산칼륨. 정답 1. O2 산소.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질 대사는 동화와 이화로 나뉘어집니다.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동화작용은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습니다. 광합성은 빛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만나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이화 반응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두 번째 껍질에는 6개의 전자를 가져 총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원자 상태의 산소는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전자 2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파악하면 됩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수를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산소의 최외각 전자는 6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서는 8개를 모두 전자가 채워야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2개의 전자가 부족한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원자와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며 8개의 전자 구성을 만족하도록 결합니다. 이러한 결합 방식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실제 산소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2개씩의 전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8개의 전자 구성을 만족하도록 분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보기에서 주어진 특징을 가지는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같은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기체라고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 결합을 하고 특히 광합성이 아닌 호흡에 사용하는 기체는 산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 11번. 11.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 것은 1. 개체수 2. 소비자 3. 영양단계 4. 종다양성 정답 4. 종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지구에는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생물종과 생물의 서식 환경, 더 나아가 유전 정보까지 모두 포함해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이 같은 종이라도 크기, 색, 습성 등과 같은 형질이 다른 변이로 나타나고 이렇게 유지된 유전자로 개체가 유지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전염병과 같은 변화의 다양성을 지니지 못하면 멸종할 수 있습니다. 종 다양성은 생태계에서 생물 종의 수와 개체 수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다양할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고 복잡한 포식 관계는 먹이 그물을 형성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구 환경은 지역마다 온도, 지형 강수량 등이 다릅니다. 즉,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문제에서는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종 다양성이 됩니다. 과학 12번. 12. 그림은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작은 알갱이 모양이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기관은 1A, 2B, 3C, 4D 정답 2. 리보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구분합니다. 주어진 그림에서는 세포벽이 있고 특히 엽록체가 있어 식물 세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핵은 둥근 공 모양이고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 유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세포의 생명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핵이 담당합니다. B의 리보솜은 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은 소화효소, 항체, 적혈구, 백혈구 등과 같은 필수 생체 물질을 구성합니다. C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D의 엽록체는 광합성으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인 포도당으로 합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물 세포가 엽록체입니다. 12번은 주어진 그림에서 식물 세포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중 작은 알갱이 모양이라는 것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기관이라는 특징을 알려주었습니다. 보기에서는 2번 리보솜이 정답입니다. 과학 13번. 13. 다음 설명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기억이라고 한다. 1. 생산자 2. 서식지 3. 생태계 평형 4. 유전적 다양성 정답 3.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의 개체 수, 생물량, 에너지량을 생산자부터 나타낸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계 평형은 안정되게 생태계 전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의 양 등이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고 자연계가 역전되지 않도록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13번 문제는 주어진 설명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물어보았으므로 정답은 3번 생태계 평형이 됩니다. 과학 14번. 14.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니은, 모든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디귿,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이다. 예, 기억. 2니은, 3 기억 디귿, 4니은 디귿. 정답 3 기억 디귿. 세포막.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로 구성됩니다. 머리는 물과 반응을 잘하는 친수성 물질이고 반대로 꼬리는 물과 반응을 잘하지 않는 소수성 물질입니다. 첫 번째로 인지질을 통한 확산을 살펴보면 산소, 이산화탄소, 호르몬과 같은 작은 크기의 물질들이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14번 문제의 그림에서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억은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보기 지문입니다. 니은은 모든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하였는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도 이동하므로 틀렸습니다. 디귿에서는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보기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됩니다. 과학 15번. 15.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소화합물이다. 이 탄소화합물들을 이루는 기본 골격의 중심 원소는 1. 산소, 2. 수소, 3. 질소, 4. 탄소. 정답 4. 탄소. 영양소와 노폐물. 삼 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은 4kcal, 지방은 9kcal, 단백질은 4kcal로 사람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영양소를 구성하는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를 모두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단백질만 독특하게 질소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질소는 노폐물의 생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를 구성 원소로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구성 원소 중 질소를 더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원소에서는 없는 암모니아가 노폐물로 생성됩니다. 15번 문제에서 지질 단백질 핵산은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탄소화합물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원소는 탄소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골격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탄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탄소입니다. 과학 16번 16. 그림은 DNA의 염기 서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1A, 2C, 3G, 4T. 정답 1A. DNA 염기 서열. DNA는 사람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 물질입니다. 구조를 보면 두 가닥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구조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구성 성분은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구조입니다. DNA 염기 서열.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입니다. 아데닌은 A, 구아닌은 G, 사이토신은 C, 타이민은 T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DNA의 염기는 항상 정해진 염기끼리 상호 보완적인 상보 결합을 이룹니다.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DNA는 두 가닥의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그림에서와 같이 서로 보완적으로 상보적 결합을 하여 모양이 입체적으로 꼬여있는 형태가 됩니다. 16번은 DNA 염기 서열에 나타나는 염기 배열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데닌은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합니다. 그림에서도 타이민과 아데닌의 상호적인 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아데닌이 됩니다. 과학 17번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시대는 삼엽중이 번성하였다.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1. 성캄브리아 시대 2. 고생대 3. 중생대 4. 신생대. 정답 2. 고생대.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생물 환경 변화를 알 수 있는 화석입니다. 화석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뉘어집니다. 표준화석은 넓은 범위의 지역에 서식하고 시대를 대표할 수 있게 짧은 기간에 생존한 생물 화석입니다. 시상화석은 온도, 습도, 육지 등과 같은 생물의 서식 환경을 알 수 있고 환경만 만족하면 오랜 기간 볼 수 있는 생물 화석입니다.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생명체를 보호하는 단단한 구조가 아니고 시간도 오래 경과되어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같은 소수의 화석만 발견됩니다.
최초로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과 다세포 생물이 나타납니다. 고생대에는 지구의 대기 중 오존층이 생성되어 자외선이 차단됩니다. 강한 자외선을 막아 생물이 육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육상생물 파충류 거시식물이 출현하고 어류나 양서류 양치식물이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화석으로 삼엽충과 필석, 갑주어 등이 있습니다. 중생대에는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나타납니다.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하고 잘 알려진 대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신생대는 포유류가 번성합니다.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며 화필석, 매머드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시대 화석입니다. 17번은 보기 지문에서 주어진 지질 시대를 찾는 문제입니다. 삼엽충이 번성하였고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 삼엽충이고 초대륙이라고 불리는 여러 대륙이 붙어있던 판게아가 형성될 시기는 고생대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고생대가 됩니다. 과학 18번. 18. 다음 중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되어 기체가 발생할 때 상호작용하는 지구 시스템의 권역은 1. 기권과 수권 2. 직권과 기권 3. 수권과 생물권 4. 외권과 생물권 정답 2. 직권과 기권. 지구 시스템.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나타나며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구 시스템은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직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줍니다. 직권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인 지표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 전체를 의미합니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수권은 바다의 해수뿐만 아니라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등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나타냅니다. 생물권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물론이고 분해되지 않은 생물의 유기물까지 포함됩니다.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 공간인 우주로부터 지구 환경과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18번 문제는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지구 시스템의 어느 권역에서 상호작용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는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채굴해 사용하는 것으로 지구 시스템의 권역은 직권에 해당합니다. 직권에서 얻어진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지구 시스템 중 기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직권과 기권이 됩니다. 과학 19번. 19.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기억이 발생한다. 1. 빅뱅 2. 핵분열 3. 핵융합 4. 우주 배경 복사 정답 3. 핵융합. 별의 진화 과정. 별은 크게 태양의 질량과 비슷한 별과 태양의 질량보다 상당히 큰 별이 서로 다르게 진화를 합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순으로 진화합니다. 태양은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주계열성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을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후 적색거성을 거칠 때는
중심부의 탄소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에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무거운 원소도 생성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초거성 과정에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무거운 철이 생성되어 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19번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물어보았습니다. 보기 지문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내부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이때 엄청난 온도로 별의 내부가 높아지는데 이 에너지 생성 원인을 질문한 것입니다.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핵융합이 됩니다. 과학 20번. 20. 그림은 단층이 존재하는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1. 해구, 2. 변환 단층, 3. 습곡 산맥, 4. 호상 열도. 정답 2. 변환 단층. 판의 경계.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발생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멘틀 대류 상승으로 인한 판의 이동으로 생겨난 발산형 경계입니다. 열의 순환으로 밀도가 낮아진 뜨거운 멘틀은 가장 바깥쪽 지표 방향으로 상승합니다. 올라온 멘틀은 지각을 서로 밀어내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발산형 경계는 대표적인 지형으로 해령 열곡대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온도가 낮아져 멘틀이 하강하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은 두 판을 끌어당겨 각각의 판을 충돌하게 합니다. 이때 길고 높은 산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습곡 산맥이라 합니다. 또한 판과 판이 충돌해 바다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해구가 생기기도 하고 판이 충돌해 섬이 만들어져 이어지는 호상 열도도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판과 판이 이동하는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표 지형으로 변환 단층이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지형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진도 지표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만 발생하고 화산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20번에서는 모식적으로 나타난 단층으로 판의 경계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발달하는 지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림을 통해 판이 속도 차이로 서로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림과 같은 지형을 변환 단층이라 부르고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 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변환 단층이 됩니다. 과학 21번. 2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지구 내부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이다. 1. 조력 에너지, 2. 풍력 에너지, 3. 바이오 에너지, 4. 지구 내부 에너지. 정답 4.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지구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공존하고 에너지는 여러 시스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중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태양 에너지.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90%가 넘는 대부분의 지구 에너지를 구성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둥근 구 모양 때문에 발생하며 더운 적도 지방과 추운 극지방처럼 불균형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을 지구는 스스로 자전과 각종 순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불균형한 공기층에서 대기 순환이 일어나고 바람, 태풍, 기압과 같은 순환 작용을 일으킵니다. 표층 해류의 순환, 심해류의 순환 등과 같은 해수의 순환도 일으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체의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지구 역시 만들어졌고 이때 고온의 가스와 고체들의 충돌로 지구의 표면은 아주 높은 고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표면의 온도가 점차 낮아졌고 바다가 생기고 공기층을 가지며 점차 현재의 지구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은 초기에 발생했던 고온의 에너지가 지진 화산 등과 같은 내부 멘틀 순환의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조력 에너지. 지구와 달의 인력으로 조력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만유 인력에 의해 지구와 달은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달이 공전을 하지만 공전 궤도면이나 주기에 따라 힘의 크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하루에 2번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의 바닷물 높이 차이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풍력 에너지. 대기의 기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인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는 순환에 의해 바람이 되고 풍차나 풍력 발전기의 프로펠러를 돌려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표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5. 바이오 에너지. 생물체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물론 생명체가 배출하거나 죽고 남은 것도 바이오 에너지가 됩니다. 나무,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미생물에 의해 열, 화학 에너지 등과 같은 다른 형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21번은 보기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지구 내부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과학 22번. 2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건조한 지역일수록 발생하기 쉽다. 무분별한 삼림벌채 등 같은 인위적 원인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1. 장마. 2. 라니냐. 3. 사막화. 4. 엘니뇨. 정답 3. 사막화. 지구 환경 변화. 지구의 환경 변화는 교과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막화입니다. 1.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 지구 온난화에 의해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기존 생물의 생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적응하지 못한 생물이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지는 멸종으로 이어집니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여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고 녹은 물은 부피 팽창으로 이어져 바닷물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온난화는 지구상에 높은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지구 내 에너지는 초강력 태풍,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재해로 인간과 생태계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 엘니뇨 라니냐.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태평양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발생하고 서태평양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역풍이 약화되면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기후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페루와 같은 지역은 홍수가 발생하고 어획량은 크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의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나타납니다.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는 태평양 무역풍의 강화로 발생합니다. 엘니뇨가 나타났던 지역은 라니냐에서는 서로 반대의 재해가 나타납니다. 동태평양의 페루와 같은 지역은 가뭄냉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서태평양의 인도네시아 지역은 강수량이 증가하고 홍수가 빈번해집니다. 3. 사막화. 농지에서의 농작물의 과잉 경작, 가축들의 과잉 방목과 삼림 벌채 등은 토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사막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숲을 보전하는 계획적인 삼림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자원인 물의 보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분 공급의 토대가 되는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비옥화시켜야 합니다. 22번은 주어진 자료와 설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지도에서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막과 건조 지역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기 지문에서 건조한 지역일수록 발생하기 쉬우며 무분별한 삼림 벌채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심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막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사막화가 됩니다. 과학 23번. 23. 그림은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인 규산염 사면체를 나타낸 것이다.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규소 원자 1개와 결합된 산소 원자의 개수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4, 4개. 자연의 구성물질.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칙성을 지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규산염 광물입니다. 1.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규소가 있고 사면체의 꼭 지점에는 4개의 산소가 있어 서로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2. 규산염의 결합 규칙성. 규산염은 기본 사면체 구조를 기초로 다양한 결합을 하며 결합 과정의 규칙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 독립형 구조는 강남석과 같은 돌에 나타납니다. 규산염의 기본 구조인 사면체 구조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사슬 구조는 휘석이라고 하는 돌에 나타납니다. 기본 구조인 사면체 구조가 사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복사슬 구조는 각섬석이라고 하는 암석에 나타납니다. 앞에서 본 단사슬 구조가 하나의 사슬로 이어진 것처럼 복사슬 구조는 사슬이 복수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네 번째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평면에 마치 판처럼 펼쳐진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암석은 흑운모인데 얇게 판 모양으로 쪼개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3번은) 그림에서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인 규산염 사면체를 알려주고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규산염 사면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규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옆의 그림처럼 규소 1개가 중심에 있고 사면체의 꼭 지점에 산소 4개가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4개가 됩니다. 과학 24번. 24. 그림은 열기관의 일회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열기관이 흡수한 열은 Q1, 방출한 열은 Q2, 한일은 W이다. 보기, 기억,
Q1이 Q2보다 크다. 니은 W는 Q1 플러스 Q2. 디귿 W가 클수록 열효율이 크다. 1 기억 2 니은 3 기억 디귿 4 니은 디귿. 정답 3기억 디귿.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더라도 그 총합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항상 보편적으로 에너지 관계에서 일정하게 성립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열 효율.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이용해 일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열기관의 종류로 증기기관, 자동차, 가솔린 기관 등 수송수단이나 발전기 등에 사용됩니다. 열기관은 얼마나 공급한 에너지가 잘 사용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열효율은 %로 표현이 가능하고 열기관이 한 일을 공급한 에너지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기관은 옆의 그림과 같이 높은 열을 가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열의 생성으로 에너지가 높은 곳을 고열원이라고 부르고 Q원으로 크기를 나타냅니다. 열기관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열효율 E는 외부의 한일 W를 처음 고열원에서 받은 에너지 Q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또한 외부의 한일 W는 외부의 손실이 없는 경우 고열원의 Q원과 저열원의 Q2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24번은 열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림에서 주어진 열기관의 관계는 큰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흡수한 열 Q1, 방출한 열 Q2, 한일 W를 이용해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에서 옳은 지문도 고를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는 고열원에서 나온 에너지 Q1이 저열원에서 받은 에너지 Q2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니은에서는 외부에 하는 일 W가 Q1과 Q2의 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하는 일 W는 고열원인 Q1에서 저열원인 Q2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에서는 외부에 하는 일 W가 클수록 열효율이 크다고 했으므로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됩니다. 과학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5.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던져진 공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공이 2초 후 지면에 도달할 때 A에서 D중 공의 도달 지점은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인접한 두 점선 사이의 거리는 10m이다. 1A, 2B, 3C, 4D. 정답 2B. 중력만 받는 운동. 중력은 일반적으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나타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힘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F는 ma입니다. 이 식의 가속도 대신 중력 가속도 G를 넣으면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F는 mg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있는 경우 공기의 마찰에 의해 깃털은 천천히 떨어지고 구슬은 빨리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깃털과 구슬은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9.8m/s제곱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합니다.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면 물체는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해 속도가 증가하고 거리도 점점 더 증가합니다.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여 거리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25번은 중력만 받는 운동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공을 던졌습니다. 공은 수평 방향으로 10m/s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만큼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또 모든 마찰은 무시하였으므로 A, B, C, D는 모두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조건에서 인접한 두 점선 사이의 거리는 10m입니다. 그래서 A, B, C, D는 각각 10m, 20m, 30m, 40m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10m/s로 2초 동안 이동했습니다. 속력 공식인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 이동거리는 속력의 시간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10m/s에 2초를 곱하면 20m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B입니다.